1부 쇼미더스탁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의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 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큰 흐름 정리해보고요.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들 AS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셔서 이번 주 후반 장 대비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쇼미더스탁 방송 이외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마감 시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대 지수 어제에 이어서 또 플러스권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장은 변화가 있는 듯 또 없는 듯 한데요. 어제 하루 쉬어갔던 2차 전지 오늘 다시 한번 강한 흐름이 나왔고요. 어제는 반도체주였다면 오늘은 중국 소비 관련주, LCC나 화장품, 면세주에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또 오늘 시총 상위 종목주에서 기아의 EV9 이런 출시 공개 소식과 함께 자동차주가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는 초반에 비해서는 후반에 좀 상승의 힘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미증시 3대 지수 약세와 함께 출발은 마이너스권으로 출발했습니다. 2,432선으로 출발한 지수는 등락을 보이다가 12시 정도의 저점을 찍은 후에 상승권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대비 0.37% 상승한 2,443.92포인트로 거래 문을 닫았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로 3거래일째 담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금융투자가 가장 비중 크게 담았고 또 연계금에서 4거래일 만에 매수로 자리했습니다. 외국인은 장 막판에 매수로 들어오면서 소폭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반면에 개인은 오늘 물량을 출하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다소 부진했던 코스닥이 오늘은 더 강했습니다. 833선으로 강세 출발한 지수는 초반 약세로 잠시 전환된 뒤에 계속해서 우상향 쭉 그려갔습니다. 어제 대비 1.25% 오르면서 843.94포인트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수급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 어제와 손바꿈이 일어났습니다. 외국인이 홀로 사재세를 보였고요. 특히 외국인이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선 오후 2시부터 지수가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6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보였고요. 개인과 기관은 물량을 출하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하루 만에 또다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1,200 후반, 1,300원대에서 등락을 보이던 환율이 1시 이후부터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어제보다 3원 90전 상승한 1,302원 70전으로 1,300원대로 3거래일 만에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적풍 전문가 그리고 백승화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플러스권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또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돋보였는데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첫 번째 종목은 네. 석경 AT 네. 들고 왔는데요. 제가 이거 3월 초에도 한번 이 특징 종목으로 가져왔던 기억이 나요. 그때도 이제 수급들이 많이 쏠렸었는데 오늘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 회사는 이제 첨단 나노 소재 기술을 갖고 있어서 여러 가지 산업 영역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예전에는 어떤 뭐 통신 장비나 또는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어떤 통신칩이나 자율주행 통신 부품들 이런 것들도 들어가기도 했었고 또 그 이전에는 화장품 관련주로 움직였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소재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뭘로 이제 움직이고 있냐면은 배터리 관련주 쪽으로 엮이고 있고 그 중에서 배터리가 요즘에 크게 이제 두 가지 줄기로 나뉘고 있죠. 한쪽은 LFP 배터리. 예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이지도 이제 그쪽이었었고 또 오늘 이제 석경 AT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그래서 전고체와 LFP 배터리가 최근에 이 배터리의 이 두 갈래 쪽이에요. 네. 그래서 석경 AT는 오늘 전고체 쪽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 회사에 이제 어떤 호재가 있길래 이렇게 주가가 이제 잘 가느냐? 그 부분을 살펴보면은 올해 이제 하반기에 이제 제3 공장을 만들 예정이고요. 3공장 규모는 1, 2공장보다 당연히 더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의 매출은 아직은 잡히고 있지는 않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배터리 매출도 잡힌다고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벌써부터 선반영이 돼서 요즘 배터리가 워낙 강하니까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제가 이 종목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종목이 지난 21일 날 기준으로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그 뒤로 좀 며칠 조용하다가 이제 지난 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에서 이틀 동안 이제 많이 올랐는데 요즘에는 어떤 강한 업종, 요즘처럼 배터리나 기술주처럼 엄청 강한 이런 업종에서는 투자 경고 종목이 붙었다고 해서 겁내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요즘에는 저런 경고 딱지를 붙는 게 흔히 말하는 뭐 훈장을 달았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요즘에는 어떤 이 종목들의 쏠림 현상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시장의 주도 업종이 무엇인지가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략하셔야 되는 종목들도 이 안에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좋은 결과를 있을 거고요. 저도 이제 요즘 트렌드가 워낙에 배터리 기술주로 쏠리다 보니까 계속 추천주를 이쪽에서 가져오게 되고 또 성적들이 또 빠르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의 도전 상한가 종목들도 배터리에 관련한 종목들 준비했고요. 지난번 수익 보셨던 분들은 오늘 저희 종목도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석경 AT였습니다. 나노기술 전문 업체로 최근 전고체 배터리에서 각광받으며 주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전고체 전지용 전해질 개발에 성공하며 이 모멘텀으로 강세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반기 3공장 증설 예정과 또 투자 경고 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급등세 나온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보다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의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백승화 대표님의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살펴볼 종목은 저 네. 이제 하나마이크론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제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네. 우리나라 시총에서 제일 큰 기업이 삼성전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이전에 원래 시총 2위를 차지하는 기업이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네. 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빼놓고는 우리나라 지수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이게 무게감도 있고 시총 범위나 이 업종 전반적인 그 무게감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산업인데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분사해서 만들어진 반도체 패키징 업체입니다. 한번 이 종목에 대한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 3월달 구간까지만 해도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었는데 둘째 주, 셋째 주 넘어가면서부터 이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몰렸고 지금 계속해서 상방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다. 오늘 이제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발표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또 많이 올라갔었는데 갭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장초반에 9시 6분, 뭐 9분 아주 장초반에 잠깐 좀 올랐다가 많이 밀려났어요. 그런데 지금 구간을 보면 전반적으로 고가 대비해서는 아직도 내려와 있는 구간이고 이제 막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세를 분출하는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론이 아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적자 발표를 했는데 네. 적자 발표 이후에 또 시장의 일각에서는 이게 바닥을 쪘다. 바닥을 치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발표라든가 SK 하이닉스도 조금은 이제 부진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부진했던 부분이 이 업종 전반적인 기대감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이미 고점을 찍고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체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반도체 업종들 그리고 시총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반도체를 빼놓고는 코스피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 이제 삼성전자 그 분사했던 부분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 업체로서 영업이 실적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실적이 없는 기업들은 웬만하면 사실 추천주를 이제 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면서 앞으로 이 주가에 대한 부분 더 올라갈 수 있다. 반도체 업종은 아직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오는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밀렸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세한 전략은 이제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오늘 장중 25% 넘게 급등하다가 윗골을 달며 응봉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이후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었고 실적은 좋지 못했습니다. 이 적자 발표 이후 바닥 확인으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나 삼성전자 설비투자 기대감으로 오늘 급등세 보였다 설명해 주셨고요. 다만 후반 상승 탄력은 떨어졌습니다. 시장 반도체를 놓고는 논할 수 없다 이야기 주시면서 실적 체크하면서 반도체 전반 주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야기해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정보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적풍 전문가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오늘 신규 상장한 네. 종목입니다. 혹시 공모 투자 하신 분들은 오늘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LB 인베스트먼트를 가져왔습니다. 요즘 이제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종목들이 그렇게 잘 가지는 않아요. 연초부터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근데 이제 오늘 LB 인베스트먼트가 좀 상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코스닥 중소기업들, 어떤 벤처 캐피탈 이런 쪽 분위기들도 저는 좋아질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이제 많이 유명해졌던 게 뭐냐면 하이브, 그리고 이제 뭐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그런 기업들에 투자해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시가총액이 조 단위를 넘어가는 흔히 말하는 유니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유니콘 회사들을 많이 투자를 했고 또 유니콘이 되도록 그렇게 도왔던 역할을 했던 그런 것들 많이 유명한 유니콘 제조기라는 별명이 또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많이 성장하는 기업들, 뭐 무신사나 에이블리 같은 그런 이제 온라인 마켓들을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성과를 기다리고 있죠. 근데 오늘 제가 이거를 오늘 특징주로 가져온 이유가 시장이 좀 많이 불안하거나 또 지금 시장이 오르고는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사실 상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전통적인 종목들보다는 새로운 것들, 지금 핫한 재료를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LB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신규 상장한 기업이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물린 사람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최근 탄력을 받고 계속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제로 하나 보여드리면은 네. 최근 상장 종목 중에 이제 꿈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꿈비가 이제 어린이 유아용 가구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지난달 2월달에 초에 상장해서 처음에 10,000원에서 시작했던 금액이 지금 어느덧 보면 35,00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정말 그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장 초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다른 우리가 유명한 기업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 회사는 지난달 대비해서 주가가 벌써 3배 이상 올라간 상태잖아요. 이런 일들이 신규 상장주에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LB 인베스트먼트도 저는 만약에 내일이나 이후 증시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고 어떤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런 신규주 쪽으로 돈이 계속 쏠릴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저희 추천주였던 화인서키트 역시도 상장한 지 이제 한 달이 갓 지난 얼마 안 된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좋은 성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신규주들도 잘 보시라는 의미로 가져오게 됐고 상장하고 나서 시세를 안 낸 종목들이 있다면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상장하고 상한가로 마감을 했던 LB 인베스트먼트였습니다. IPO나 MOU 관련 벤처 투자 기업인데요. 현재 시장이 오르고는 있으나 불안정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 주가 분출하는 추세로 신규 상장주 계속해서 유심히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 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보다 자세한 전략들,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백승화 대표님의 마지막 특징주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앵커님이랑 전혀 말 맞춘 게 없는데 네. 이제 종목 어떤 걸 얘기할 때 제가 네. 사실 나쁜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진 않아요. 네. 근데 사실 좀 세력들이라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주가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는 주체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네. 실제로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어떤 종목이 갑자기 어떤 이슈를 엮어서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 중에 하나 이제 EM플러스 말씀을 드릴 건데요. EM플러스 이 종목의 그 역사를 보면요. 이 종목은 과거에 27,000원까지 대시세를 낼 때 4,000원대부터 3,000원, 4,000원대부터 27,000원까지 올라올 때 이 당시에는 나도메딕스라는 회사로 이제 바이오 종목에 대한 역할을 하고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간에 이때는 이제 가장 뜨거웠던 게 2018년도에 바이오였잖아요. 지금은 리튬, 2차 전지 이거 엮으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EM플러스는 지금 2차 전지랑 리튬 기대감으로 관련주 이제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주가를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장중에 삼성전자보다도 거래 대금이 많이 형성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래가 형성이 되고 주가도 상한가를 마감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의 역사를 보면요. 과거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 갑자기 사우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도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네. 예전에 나노메딕스 시절에 뇌질환 치료제 그리고 뭐 그래핀에 대한 부분도 엮였었어요. 2019년도에는 이제 뜨거웠던 테마가 그래핀이 있었는데 그래핀에 대한 테마로 엮을 때는 이제 그때로도 주가가 단기간에 이 19년도에 보면 3,000원대부터 13,000원대까지 약 4배 가까운 2019년도에는 그래핀 테마를 엮어서 했던 기업이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가 뜨겁고 리튬이 뜨거우니까 2022년에 리튬 테마를 엮으면서 10월 달부터도 이제 한 3, 4배씩 주가를 올려놓고 3월 달 구간에는 3,000원, 4,000원부터 단기간에 4배 가까운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정말로 리튬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실체가 있는 기업일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원래 이 종목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네. 기존에는 소방본부에 이제 납품한 소방차 제작하고 국가기관 조달청에 납품을 하는 회사다. 이 기존에 원래 리튬에 대한 부분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기술력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재무제표를 보아도 정말 적자가 수두룩하죠. 영업이익 적자가 엄청나게 많은 기업인데 주가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게 테마성 종목들을 매매할 때 제가 이제 리튬은 섹터 뭐 이렇게 산업군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테마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2차 전지라던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받쳐주고 시총 상위 종목들도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고 이 종목이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근데 리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테마성이고 위험할 수 있다. 단기간에 수익을 줄 수 있는 것도 맞지만 이 종목을 매매할 때 어디서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단기간에 정말 폭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도 이상 수급이 나타났고 좀 종목 명까지 바꾸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종목인 만큼 지금 상한가에 가서 이제 단기간에 물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전의 영역을 보면 18년도, 19년도에 아직도 2만 원에 물려있는 사람도 누군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말씀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할 텐데 이 종목 매매하실 때 항상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 종목들 이렇게 실적이 좋지 못하고 테마가 자주 바뀌고 이 종목을 매매할 때 어느 정도 이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은 차트 자체가 다 역사거든요. 이 종목에 가까웠던 길, 걸어왔던 길, 어떤 종목에 어떤 이슈가 있었고 재료가 있었는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이 안 좋은 이슈들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매할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 점을 반드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세한 전략은 또 노란톡방 오시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EM플러스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삼성전자보다도 거래 대금이 더 많이 형성된 점 체크해 주셨고요. 다만 이 모멘텀 실체를 체크해 봐야 하고 테마가 자주 바뀌는 점, 또 재무적인 부분에서 적자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걸 비추어 볼 때 이 세력의 유입 짐작해 주시면서 주가 급락 조정 염두에 둬야 된다고 주의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해 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보다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 8시부터 백승화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는 또 어떤 주제로 진행해 주실까요? 지금 시장에 제가 사실 너무 좀 주구장창 얘기를 했던 게 네. AI 로봇 너무 많이 얘기했었고 네. 2차 전지도 많이 매매를 얘기했었고요. 리튬에 대한 부분도 최근에 이제 테마성으로 굉장히 주목해볼 만하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소외된 테마들도 굉장히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LCC 관련주, 이제 저가항공사라던가 이 화장품 쪽도 움직이는 모습이 있고 원격 의료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언급이 되면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죠. 이 시간에서 원격 의료 관련주들도 있었는데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소외된 테마들도 순환매가 오고 기회가 온다. 바닥에 있고 실적이 받쳐주면서 좋은 종목들은 다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순환매 장세 속에서 매매 전략 어떻게 봐야 될지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외된 테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소비 관련주, LCC 화장품, 면세 관련주 오름세를 보였고요. 또 시간외에서 원격 의료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순환매 테마, 매매 전략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백승화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잠시 후인 8시부터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이벤트도 있죠.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새롭게 필요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전략주 AS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3월 21일에 매수했던 이 화인 서키트입니다. 어제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오늘 장중에 13% 급등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9,310원 달성을 했습니다. 매도로 의견 주셨는데요. 화인 서키트 어떤 전략 들어볼까요? 네, 그때 이제 장이 좀 어수선했었어요. 네. 21일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이제 무리수를 좀 두지 않고 저점에서 올라가는 걸 드리자라고 해서 드렸던 게 화인 서키트였었고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이제 목표가 매도는 어제 기준으로는 급등이 나오면서 어제 매도를 좀 드렸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공개 방송을 하면서 이 종목은 다시 들어가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오늘은 단기 투자를 한번 또 공략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직까지도 힘이 좀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눌렸다가 다시 한번은 2만 원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제가 그 신규 상장주들이 요즘에 많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화인 서키트가 지난달에 2월 17일에 상장했으니까 이제 한 달하고도 얼마 안 된 그런 기업이에요.
이런 이제 조용한 종목들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온다면은 일단 그 신호를 여러분들이 잘 분석하시고 잡으신다면은 요번에 저희가 이제 했던 것처럼 저희 뭐 최고 수익률 기준으로는 36%가 나왔는데 이런 수익들을 어렵지 않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도전 상한가 종목도 지난번에 제가 화인 서키트를 들어갔을 때의 느낌과 정말 비슷한 그런 종목을 준비했으니까요. 제2의 화인 서키트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인 서킷은 어제 목표가 도달 완료를 했습니다. 오늘 톡방에서는 단기 투자로 다시 매수 전략 주셨다 말해주셨는데요. 오늘 도전 상한가 종목도 이 화인 서킷과 같이 조용한 흐름 안에서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도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2월 2일에 매수했던 반도체 설비 관련주 쇠보 에밋입니다. 오늘 종가로 목표가 도달했고요. 최고가 수익률 11%, 12% 달성한 종목이고 장중에도 4% 넘는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쇠보 에밋은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종목은 이제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종목이지만 네. 결과적으로 마무리가 잘 됐고요. 네. 목표가였던 8,900원을 이번 3월 중에만 봐서 2번이나 왔다 갔다 했었는데 너무 이게 순식간에 갔다 오는 바람에 네. 못 파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기다리면 또 온다, 기다리면 맞아요. 또 옵니다 해서 네. 오늘은 이제 굉장히 팔 수 있게 여유 있게 네. 가격을 이제 준 상태인데 저는 지금 분위기가 이제 9,000원대가 매물대가 있어서 저는 목표가를 8,900원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매물대를 이제 넘어가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더 간다고 하는 그런 시그널이라서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10,000원으로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미 매도를 하셔가지고 없으신 분들은 주가가 이제 9,000원 밑으로 9,000원에서 한 8,500원 요 사이 정도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약간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머물러 있을 때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10,000원을 향해서 가는 요 한 10여 % 정도 되는 수익 구간을 노려봐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로 드린 거고요. 요즘 반도체가 또 좋은 테마니까요. 세보에미씨 흐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안전하게 목표가 수익 완료한 종목입니다. 만약 보유하셨다면 목표가 10,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3월 7일에 매수했던 캠트로스입니다. 캠트로스도 오늘 장중에 23% 급등세가 나왔고요. 종가로도 19% 넘게 오르면서 12,070원으로 역시나 목표가 도달을 완료를 했습니다. 캠트로스는 또 어떤 전략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캠트로스는 그때 이제 배터리가 네. 막 좋아지는 초창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드렸었고 그때 이제 방송을 통해서 단기 투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에 시세가 났고 그 다음에 또 추가 시세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3월 15일 날 공개 방송에서도 또 한 번 공약을 했었던 종목인데 아직 캠트로스는 다른 배터리주들에 비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번 공약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그 LFP 배터리라든지 네. 그런 테마들이 오늘 드디어 좀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아마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이 캠트로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단기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몰릴 겁니다. 딱 지금이 그런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단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캠트로스 한번 유익 있게 보시고 기존에 제 방송에서 나갔던 수익률로는 이미 뭐 목표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가 된 종목입니다만 저 역시도 한 번 더 공략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튼 단기 투자자분들은 이 종목을 내일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캠트로스 오늘 LFP 배터리 관련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세가 분출이 됐습니다. 내일까지도 상방으로 단기 투자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16일에 매수했던 국전약품인데요. 이번 주 월요일 날 나오셔서 AS 주셨는데 모아가는 구간으로 보유 의견 주셨고요. 오늘 16% 장중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제약과 이런 2차 전지 모멘텀 있는 국전약품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때 이제 추천드리고 너무 안 가가지고 네. 그랬었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바로 이제 배터리 소재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 회사는 약품이라는 이름이 이게 지금 걸림돌입니다. 투자자분들이 너무 이제 제약바이오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네. 못 가고 있는데 국전약품이 과거에 샤페론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그 부분이 맞았었지만 샤페론이 독립상장을 했죠. 그래서 국전약품은 이제 전자 소재 쪽으로 지금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작년 8월 달에 들어간 공장이 올해 6월부터 이제 돌아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닥에서 크게 치고 올라오면서 또 몇몇 분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그 AS 드렸었던 이후에 또 추가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바닥에서. 네. 그래서 빠져나오신 분들 계셨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살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 매수 담으셔도 되고요. 제가 그때 목표했던 목표가가 7,000원이었어요. 근데 7,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네. 6월 달에 호재를 생각하면은 7,000원이 아니라 저는 뭐 8,000원, 9,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 보신다면은 이 종목도 목표가 도달하는 순간이 올 거고요. 배터리 관련주로 간다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배터리 테마가 계속되는 한 국전제품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저희 노란 톡방에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배터리 테마 묶이는 국전 약품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살 때이다. 여전히 주가 저점인 점 말해주셨고요. 추가 매수 유효하고요. 목표가도 8,000원, 9,000원 선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AS 진행해 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보다 자세한 전략 대응 방법을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 AS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3월 24일 지난 방송 전략주였고 24일 바로 매수를 하고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5,600원 정도 제시해 주셨는데 딱 그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로봇과 AI 테마 모두 묶이는 종목으로 의견 주셨거든요. 모아 데이터 어떤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이제 무상증자 이슈로 받았을 때 네. 단기간에 4배에 가까운 주가 상승이 있었고 네. 세력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다.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딱 단기 자리로 목요일날 말씀을 드렸고 바로 다음날 올라가서 사실 놀라기는 했어요. 네. 이게 바로 올라갈지 말지는 그걸 제가 사실 이제 단타를 막 엄청나게 선호하는 그런 전문가의 매매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스윙 관점으로 차분하게 보면은 조만간에 5,600원 정도 충분히 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다음날에 달성을 해주고 약간은 밀려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흐름을 봤을 때 아직도 올라갈 구간은 많이 남아있다고 보여져요. 이 바닥에서 터진 거래량 대비해서 고점에서 터진 거래량이 굉장히 적고 지금도 눌림을 주고 있긴 하지만 주요 라인들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매수 접근을 한다고 해도 나쁘지 않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역에서 4,700원, 4,500원 정도 손절 라인을 잡고 매매를 한다고 하면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 일단은 목표가 도달을 해서 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매수 접근이 가능하고 5,790원 이 단기적인 고가 라인도 돌파할 것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부분은 또 노란톡방 오시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눌림은 보이지만 추세는 지켜지고 있기에 4,700원 손절 라인 잡으시고 대응 전략 추가로 말해주셨습니다. 5,790원으로 목표가도 말해드렸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3월 23일에 매수했던 로보스타입니다. 어제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장중 17% 급등을 하면서 49,600원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대기업 LG전자가 함께하고 있는 로봇 관련주 로보스타 어떤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로봇이랑 AI를 하도 밀다 보니까 네. 이 사람은 왜 이거밖에 매매를 안 하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제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장에 수급이 몰려있는 테마를 무시하고는 매매할 수가 없다. 지금 그쵸. 바닥에 있는 것들을 그냥 바닥에 있다고 싸다 매수하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메인 테마이기도 하고 1월, 2월 구간에서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3월 구간에서 원래 떨어져야 돼요. 3월 구간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이 구간에서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모습들을 봤을 때 제가 이제 39,000원에서 매수를 드린 거는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영역이 있다. 종목이 빠져야 될 구간에서 빠지지 않고 기간 조정을 받고 있을 때는 다시 한번 뛸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나서 어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는데 이 구간을 보면요. 주봉에 18년도 매물대 구간 요 영역이 있어서 한 번에 돌파되기는 또 쉽지 않은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카톡방에서도 노란톡방에서도 제가 네. 이제 매도 의견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매도한 이후에 내려오면 다시도 매수해 볼 수 있다라는 전략을 또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로봇 관련주들을 빼놓고 시장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게 AI는 조금 좀 꺾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로봇주 쪽 그리고 2차전지 쪽 반도체 쪽까지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업종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로봇도 아직 빼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세한 전략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매수 접근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수익 전략들은 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로보스타 이미 목표가 도달한 종목인데요. 지금 구간 매수 가능하다, 눌림 나오면 매수 가능한 점 체크해 주셨고요. 로봇 관련주 앞으로도 테마 이어질 것이라는 부분까지 말해드렸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3월 17일에 매수했던 SFA 반도체입니다. 오늘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장중에 17%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5,940원 터치를 했는데 이 종가의 윗골을 달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좀 반도체주들이 오늘 상승이 초반보다 후반에 비해서 힘이 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네. 사실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매수 추천을 했을 때 저는 이게 바로 갭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시작을 할지 몰랐어요. 네. 이 갭을 떠가지고 이게 좀 애매한가 싶었는데 네. 노란톡방 오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반도체가 죽지가 않았다. 더 올라갈 힘이 많이 남아있고 아직 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반토막이 난 구간이에요. 10,000원의 고점을 볼 때 지금 5,000원 구간 그리고 이제 5,300원 이 구간이 거의 반토막 난 구간이고 실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실적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같이 해보면요. 네. 재무제표상에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22년도에 약간은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될 정도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반도체에 대한 매출 부분이 조금 감소를 해서 이제 22년도에 영업이익 사업보고서가 조금 줄어들게 나왔어요. 21년도보다. 네. 그런데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 봤을 때 지금 구간 다시 한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올라갈 여지가 많이 있으니까 반도체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 보면은 분봉에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시가가 있잖아요. 시가 아래로 밀렸을 때는 사실 장중의 흐름으로는 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그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손익비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시고 손절이 두렵지 않으시다 하시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가 만약에 밀리면 오늘은 힘을 잃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실 매도를 하셔도 좋아요. 매도했다가 다시 올라오면 매수를 해도 된다. 올라가면은 1, 2% 정도 손절을 하지만 올라갈 때는 뭐 20%, 30%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이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업종이 오늘 장중에는 조금 힘이 없었습니다. 네. 장중에는 좀 힘이 없었지만 반대적으로 생각해보면 네. 아직 이 흐름을 봤을 때 3월 달에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이 흐름이 죽은 게 아니다. 그리고 거래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총 자체가 반도체가 엄청나게 크게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놓고 코스피를 이야기할 수 없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반도체 업종들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 SFA 반도체도 눌림 때 다시 한번 매수 전략 보실만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주 흐름이 살아있다 계속해서 말해주고 계십니다. 턴어라운드 추세로 더 상방 열려있다고 SFA 반도체 말해주셨고요. 오늘 하루 반도체주 힘이 약했지만 이 3월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10일에 매수했던 저출산 관련주 제로투세븐입니다. 장기 관점으로 주신 종목이고요. 지난주 금, 월요일 또 상승을 했다가 어제부터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2% 넘게 내리면서 좀 매수가 부근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정부가 포기할 수 없는 저출산 관련 부분이기에 재료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말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네. 오늘도 네. 개장 초에 이제 뉴스를 좀 맨날 보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본인 주관으로 네. 또 이제 저출산 관련 회의해야 된다. 지난 뭐 15년 동안 뭐 수많은 돈, 뭐 이제 100조 이상의 그 자금을 투입했는데 네.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점점 심화가 되고 있잖아요. 원래 1명까지는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 1명 깨진 지도 꽤 됐죠. 네. 지금 0.78명 막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혼인하고 나서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 아이를 낳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이런 저출산 테마 관련주들은 아직도 올라갈 여지가 굉장히 많고 정부에 대한 테마를 타는 것이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는 아직도 볼만하다. 지금 완전한 바닥은 아니에요. 5,500원에 비하면 지금도 비싼 구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 주봉 월봉을 보면 바닥 구간에 맞는 게 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반토막 그 이하인 구간이다. 그리고 이 바닥 구간에서 터진 거래량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이 들어와 있던 종목들 그리고 이슈를 타고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올라갈 때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러한 10월달 이후로 상승 추세를 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도 매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제가 10%에 대한 목표가를 드렸고 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도달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대통령이 좀 언급을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반응했을 때 굉장히 또 크게 반응할 수 있고 지금 거래량이 많이 죽어 있는 구간인데 이 반도체나 리튬 같은 경우가 사실 테마성으로 많이 올랐는데 이게 꺾이면 수급이 갈 곳이 없어지잖아요. 그 수급을 받아왔을 때 어마어마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게 저출산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도 공략해볼 만하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로투셉은 고점 대비해서는 반토막 이하 구간으로 10월부터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매수 가능 구간이고 보유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3일에 매수했던 원격의료 관련주 인성정보인데요. 장중 12% 급등을 했고요. 윗꼬리 양봉으로 5% 넘게 상승하는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 내에서 원격의료 관련주 강세 보이고 있다 해주셨는데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오늘 장중에 또 이슈가 있었던 게 이 또 발언권이 센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제가 말하는 것보다 사실 또 뭐 파월 의장이 말하는 게 훨씬 힘이 센 것이고 뭐 옐런 뭐 재무장관이 말하는 게 또 힘이 센 것이고 이런 건데 서정진 회장 이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같은 경우도 바이오 쪽에서는 발언권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네. 서정진 회장이 원격 의료는 피할 수 없는 물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이 종목으로 가야 된다. 원격 의료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장중에 이 낮 시간대에 13시 전후로 해서 급격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 고가를 만들어주면서 2,515원. 오늘 장중 고가는 2,515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보다는 아직도 조금 내려와 있어요. 지금 구간을 봤을 때도 거래량이 많이 죽어있고 지수가 밀릴 때 많이 밀린 감은 있지만 바닥 구간에서도 이 종목들 아직 살아있다. 저는 원격 의료도 결국 대통령이 언급하고 이 원격 의료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직 올라갈 여지가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이 4,275원도 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링크제네시스 같은 종목 얘기할 때도 이 종목 대주주가 10,000원에 샀다. 이 재료가 확실한 기업이다. 얘기하면서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런 종목들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매매 경험이 좀 없으신 분들이 사실 많으실 거잖아요. 근데 매매를 많이 공부하고 매매를 하다 보면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를 설정하는 방법이라던가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재료, 이슈들을 타고 있을 때 어떻게 이슈를 엮어서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보면 또 확신이 생기고 그런 거에 대한 수익 전략들도 많이 만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인성정보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가 대비 조금 낮아 있는 구간인데 아마 시간에서 오른 부분 그리고 내일 장 초반에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이 이후에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보면서 주요 라인 2,600원 정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2,600원 이상 올라왔을 때는 더 강한 시세를 낼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면서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성정보 시간의 상승과 내일장도 상방으로 예상해 주시면서 추가 상승 전략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AS 진행해 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보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입니다.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코너이죠.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전략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신규 상장주 네. 좋은 성과 있었었고 이제 화인 서키트와 유사한 종목을 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오늘 종목은 3기 EV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요즘 핫한 배터리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을 모빌리티 쇼 이런 네. 것들을 타겟으로 해서 드린 종목이 되겠고요. 3기 EV는 우리나라에서 배터리 엔드플레이트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점유율 1등 기업입니다. 배터리 엔드플레이트는 배터리의 어떤 가장자리, 가장 끝에 있는 그런 이제 안정을 책임지는 그런 부품으로서 배터리의 어떤 뭐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금속 부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가볍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이 폭스바겐 쪽으로, 그러니까 3기 EV에서 LG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폭스바겐 쪽으로 들어가는 요 물량들이 상당한데 폭스바겐 전기차 중에 10대 중에 6대, 그러니까 퍼센트를 보면은 67%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는 그 엔드 플레이트가 이제 3기 EV 제품이 이미 사용이 되고 있고 그만큼 검증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에다가 이제 요즘 들어서 또 미국의 IRA 얘기가 또 슬슬 나오고 있죠. 얼마 전에 미국 IRA 실무단이 한국에 와가지고 배터리 기업들과 또 한번 만남을 가졌었고요. 다음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미 일정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또 IRA, 배터리, 전기차 분명히 이게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3기 EV가 이번에 작년부터 이제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한국에 있는 공장의 3배 규모의 그런 미국 부지를 선점을 해서 이제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이제 양산을 하는 거를 목표로
그렇게 이제 IRA에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게 보셔도 되지만 저는 일단 단기 시세를 한번 노려보고 드리는 종목이 되겠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2월 3일 날에 상장한 이후로 쭉 내려오다가 이번 3월 달부터 바닥을 찾은 상태예요. 지금부터 사도 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들어가시면 되겠고 이번에도 단기 목표가 5%로 지난번 캠트로스 또 화인 서키트 이런 느낌 생각하시고 매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 5%, 내일 매수가 시초가 이하, 가격으로는 22,000원 가격 목표 설정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19,500원 드릴 거예요. 우리 노란 톡방 계신 분들은 제가 함께 보면서 네. 매수 매도 타점 잡아 드릴 거니까요. 거기서 함께 잘 대응해 보고 수익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풍 전문가님의 전략주는 3기 EV였습니다. 이 배터리 종목으로 다가오는 모빌리티쇼 모멘텀으로 제시해드렸고요. 또 폭스바겐 전기차 10대 중 6대가 3기 EV 제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미국 생산시설 양산 목표와 함께 향후 전망 좋게 봐주셨고요. 목표 수익률은 5%, 목표가 22,000원에 손절가 19,500원,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2차 전지가 강하고 나면 자동차다. 결국 네. 2차 전지라는 건 전기차인 거기 때문에 자동차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릴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너무 많이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도 이제 자동차 부품주인데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제가 또 좋아했던 종목 모트렉스 같이 자율주행에 대한 테마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인데 현대차와 기아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빼먹을 수 없는 이제 굴지의 투톱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대차와 기아의 1차 협력사로 좀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이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 네. 자회사의 프라코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거 SCC라고 칭해요. SCC가 이제 커버가 제네시스 그리고 소나타에 탑재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좀 알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종목에 이제 자율주행으로 관련으로 분류가 되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제 운전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 옵션이 달려 있으면 매매할 때 운전을 할 때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냥 어느 정도는 좀 시내에서 좀 이제 막 신호라던가 이제 앞차가 운전하면은 앞차 출발했다 아니면 이제 신호가 있으면 차선 변경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잡아주고 운전할 때 이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좀 굉장히 큰데 최근에는 그래도 좀 이제 중대형급 그리고 이제 좀 어느 정도 프리미엄급 차량에는 다 이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도 이제 자율주행 점점 우리 실생활에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테슬라에서도 자율주행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는데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에 좀 따라가려는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종목명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차트를 잠깐만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 역시 바닥 구간에서 들어 올려지는 종목이고 지금 시세 초입 구간입니다. 시세 초입 구간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또 주목을 해보고 싶고요. 일단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이 8시 이후에 있는 이제 무방에 참여하시면 종목명에 대한 부분도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목표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10% 정도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모트렉스처럼 큰 수익들 한번 나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백승화 대표님께서 2차 전지 이후 추세가 자동차 부품주로 갈 것으로 말해주고 계십니다. 부품 회사로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이고요. 스마트 컨트롤 크루즈, 자율주행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기술적으로 시세 나오는 초입 구간으로 목표 수익률 10% 제시해드렸습니다. 이야기해주신 백승화 대표님에게 보다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방송 직후입니다. 약 10분 뒤에 8시부터 백승화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 중에 계시는데요. 어떤 주제인지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실적이 없는 기업들은 사실 많이 추천을 안 하는데요. 네. 실적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들 살펴보면 소외되어 있다고 해서 안 올라가는 게 아니다. 소외된 테마들도 다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3월 둘째 주만 해도 좀 이제 많이 없었다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면서 또 주목을 받았고 오늘 장 초반에 이제 갭상승까지 하면서 시세를 많이 냈었는데 이 소외된 테마들도 기회가 온다. 지금 순환매 장세 속에서 어떤 매매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또 매매를 참여해야 돈을 많이 벌어갈 수 있는지 지금 1분기가 마감되어 가는 시점인데 사실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 장세예요. 지금 돈을 못 벌었으면 좀 아쉬운 거다. 네. 여러분들도 이런 장세 속에서 매매 전략을 잘 세우셔갖고 좀 돈 많이 벌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전략들은 이제 무방 참여하시면 또 많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액 테마에도 기회는 온다. 순환매 장세 중 매매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백승화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잠시 후인 8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